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크립토 얘기를 럼프 형님이 했죠. 최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6가지로 이 형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뜯어보면 이거는 이제 레리 핑크도 얘기했죠.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제 더 몇백 배 커질 것이다. 근데 일단은 모든 자산을 전부 디지털화한다. 뭐 부동산, 사람, 금, 은 전부 다 토큰화할 것이다. 그리고 고급 투자 자산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 고급 자산이란 게 이런 거죠. 일단 뭐 미술품이나 슈퍼카나 뭐 명품 위스키, 아니 와인, 뭐 명품 시계, 귀금속 다 좋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전부 토큰화하겠다. 왜? 그래야 수수료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너무 좋지만 미국의 부채 희석 도구가 안 되고 아까 봤죠? 행정부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1, 2기 행정부가 10년 만에 부채가 2배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도 계속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도 복지하고 기술 산업도 발전하고 미국 입장에서. 근데 어떤 새로운 부채 희석 도구로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공급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주체도 있고 발행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물론 뭐 미술품 피카소 거는 발행자가 이미 뭐 고인이 되셨으니까 발행자는 없지만 요걸로 부채 희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예. 뭐 한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림 한 점이잖아요. 그런 걸로는 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공급량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또 감가상각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너무 희소하니까 감가상각이 잘 안 되고 어떤 시그니처로 갈 수 있겠지만 공급량이 이건 또 너무 적다. 또 그런 점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어떤 이제 고급 자산들도 이제 부자들의 시장도 더 이제 RWA 시장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럼프 형님이 했고 이제 미국 클래리티 법안과 이제 지니어스 법안 이야기를 했죠. 지금 지니어스 법안 18개월 유예가 됐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대형 은행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뭐 저기 모건 스탠리나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피델리티래. 웰스파고나 이런 데들이 이제 은행도 이제 어떤 이 코인들을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담보 대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랑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주지 말자, 주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빠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럼프 형님도 10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부채 희석 도구로 필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되어야 국채 시장 그 미국 국채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그린란드 막 영국이 국채 지금 전 세계 2위로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량을 갖고 있는데 막 팔아버리겠다 하니까 럼프 형님도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국채를 넛지식으로 넛지화하겠다, 유도하겠다, 빨리빨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이기심에 충족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 어떤 기저죠, 기저. 결국 글로벌 크립토 허브를 구축하겠다. 왜? 이거를 좀 뜯어서 쉽게 얘기하면 결국 글로벌 이 전 세계 나라의 미국 국채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심지어 뭐 SEC 이사, 미국 부통령, 전부 재무부 장관, 전부 친크립토 정부잖아요. 일단 기저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했죠. 기술 발전 및 성장 집중. 즉, 이거를 좀 더 뜯어서 이야기를 하면, 막 ESG,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이런 걸로 해서는 효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원전으로 해서 효율이 나오게끔 전기든 뭐든 에너지들을 공급을 하고 물가도 더 잡고 뭐 유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원전이냐면 이제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일정한 전력이 필요하고 태양광은 또 밤에 안 되고 그리고 뭐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AI로 산업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AI, 뭐 양자, 그 다음에 뭐 우주, 뭐 요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뭐 하려면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요럴라면 어쨌든 효율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빅테크, 그다음에 SMR 모든 거에 올인을 하고 있다. 어쨌든 산업 패권을 다시 다 잡아야 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열어야 통합 패권과 산업 패권을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도 두 가지 도구밖에 없다. 뾰족하게 크립토라는 도구와 그다음에 AI란 도구. 이 AI 안에서 뭘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여러 가지 어떤 생산성 효율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크립토와 AI를 이제 같이 가겠다. 즉, 요게 이제 지니어스 법안의 뼈대죠.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코인을 제가 그냥 저한테 와닿게 쉽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실 뭔가 수요가 뭐 어떻게 정책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결국 어찌됐든 기축 통화 그 다음에 기축 패권 이걸 많이 쓸 거란 말이죠. 뭐 물론 지금 점유율 자체도 다 대부분 테더를 쓰거나 서클을 쓰잖아요. 담보가 다 미국 단기채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소비자들한테부터 느끼게끔 소비자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게 AI 에이전트 전용으로 이제 결제 수단을 하겠다. 요게 전 대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박이죠, 요게. 쓸 수밖에 없게끔 이 화폐를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 AI 에이전트 AGI 이걸 뭐 GPT를 쓸 때나 제미나이를 쓸 때나 이 노트북 뭐 지금 쓰고 있는 LM을 쓸 때나 여러 가지를 쓸 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미국채로 결제를 하게 만들겠다. 요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화폐를 쓸 때 미국채를 쓰는 거죠.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단기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렇게 가만히 그러면 미국 소비를 한다. 그럼 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다 소비하진 않잖아요. 남는 가처분 소득도 있을 거고 잉여 소득도 있을 거고 잉여 자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람 본능상 또 기관 본능상 해칭을 할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돈이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적으로 공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망 이더리움이 저는 지금 너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한다. 이 AI 뭐 GPT 결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AI 에이전트를 이제 내가 전용을 테더로 결제하거나 서클로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페이팔로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아무거나 사실 상관없거든요. 왜냐?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가 결제했을 때 모든 지금 거래망 90%는 이더 아니면 뭐 솔라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본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 제일 이거는 진짜 저평가구나. 행정부 1기랑 2기랑 물론 지금 정책들과 임하는 태도들은 달라졌지만 가격이 전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체인 경제, 이 버뮤다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온체인 표준 수립.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갈등이 있고 은행들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13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잠재 고객들을 먹을 수가 있고 이제 여러 어떤 상품들, 여러 금융 파생 상품, 뭐 람보르기니, 뭐 고급 위스키 모든 거를 다 이제 상품 ICO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뭐 거래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오르든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운용사나 이 상품을 만든 어떤 대형 은행들은 어쨌든 수수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20억 명은 오타예요. 13억 명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제일 그 접근성이 폭발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아프리카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스타링크도 지금 아프리카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어디였죠? 우간다인가 잠비아인가 거기도 아예 인터넷이 없는 보급이 없었는데 스타링크로 인터넷으로 친구들이 이제 계산기 두드리고 막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봤을 때 미국이 패권을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기업들이 과연 이제 이득은 뭐냐? 잠재 고객 얻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원래 며칠씩 걸렸잖아요. 정산들이. 근데 이게 이제 다 초 단위로 끝난다.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도 미친 듯이 빨라질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의 투명성 모든 거래가 다 이제 블록체인에 남잖아요. 이제 온체인 지표는 뭐 저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주식은 내가 공매도를 뉴스 보고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블록체인이 남아서 회계 조작이 불가능하고 감사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줄이고 수수료는 더 먹고
그러니까 얘는 입장에서도 땡큐인 거죠. 미국 입장에선 국채가 활성화되고 내 부채도 희석시킬 수 있고 통화 패권도 유지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은 더 늘릴 수 있고 비용은 더 준다. 얼마나 좋은 생산성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서 6가지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뭐 이렇다고 해도 어쨌든 저평가이기 때문에 뭐 투자할 곳도 없고 전망을 봤을 때 전 요거 보고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지부진하지만 어찌됐든 이 8년의 지표를 봤을 때도 어, 지금 오르는 거, 지금 오르는 거 아무리 코스피가 만피가 돼봤자 5배 오르는 건데 무조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쪽으로 저는 의사결정을 한 게 아직까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좌가 파랑불이니까 더 추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결론은 너가 5일간 벌어진 뉴스에 매몰이 안 된다면 3년 후 너의 순자산은 최소 3배가 불어난다. 우리 세일러 형님 비트코인 70만 개 돌파 축하드리는데 이 형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 인트로에 저를 위해서 오직 저의 이기적인 라디오잖아요. 저를 위해서 요걸 좀 인트로로 쓸까 합니다. 그래서